첫 수확에서 20파운드의 사과를 맺는 과일 나무를 위해 묘목장에 $50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해마다 가지는 점점 커지는데 열매는 점점 줄어들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겨울 무거운 눈이 내려 주간의 골격이 정중앙에서 쪼개지고 맙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릴 나무와 5년 만에 땔감이 될 나무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술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은 바로 겨울 전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존 세이무어가 영국의 수천 명의 자급자족 정원사들에게 가르쳤던 방법으로 1월에 이 7가지 과일 나무를 전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뒷마당은 겉보기에는 거창하지만 열매는 거의 맺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거대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결국 향후 10년 동안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사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 나무가 성숙과 결실 사이에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나무는 매번 성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에서 나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높고 넓게 자라며 번식에 필요한 만큼의 열매만 맺습니다. 숲속의 야생 사과나무는 손이 닿지 않는 30피트 높이의 가지에 흩어져 연간 고작 50개 정도의 사과를 맺을 뿐입니다. 반면 뒷마당 정원에서 제대로 전정된 사과나무는 땅에서 직접 딸 수 있는 가지에서 연간 200개의 사과를 맺습니다. 이 두 나무의 유일한 차이점은 한쪽은 매년 늦겨울에 나무의 에너지를 목재를 만드는 대신 열매를 맺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정되었다는 점입니다. 1월에 과일 나무를 전정하는 진짜 이유는 내년 여름 수확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이무어가 그의 저서에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현대 원예 가이드가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이 과일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2가지 전정을 모두 한다면 평범한 나무를 과일 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이무어는 자급자족 정원사의 10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를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전정하는 3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손상되거나 병들고 어설프게 배치된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재배의 편의를 위해 나무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3번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뒷마당 과일 나무가 비생산적인 이유는 에너지를 열매 대신 새로운 목재를 키우는 데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사과입니다. 세이무어는 사과를 온대 기후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과수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뒷마당에 과일 나무를 심을 공간이 딱 하나뿐이라면 사과를 심어야 합니다. 보관이 용이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다른 어떤 과수보다 전정에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사과 나무를 전정하여 수확량을 3배로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사하거나 병든 가지를 주간 골격과 만나는 지점에서 바짝 자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나무 중심부를 향해 안쪽으로 뻗은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이 가지들은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심부를 혼잡하게 만들어 습기를 가두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고사한 가지와 안쪽으로 뻗은 가지를 제거한 후에는 수형을 잡아야 합니다. 수형은 주간에서 뻗어나온 큰 가지들인 주지에 의해 형성되는 나무의 주요 골격입니다. 세이무어는 뒷마당 사과나무의 가장 좋은 수형은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수형 또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 피라미드형의 짧은 가지가 중심이 비어 있는 술잔 모양의 길게 뻗은 가지보다 과일의 무게나 눈, 얼음의 무게에 꺾일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각 주지를 바깥쪽을 향한 눈 위에서 잘라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세 가지가 뻗어나가길 원하는 방향의 눈 위 4분의 1인치 지점을 잘라야 합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퍼지길 원한다면 바깥쪽 눈 위를 자릅니다. 나무가 너무 옆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위쪽을 향한 눈 위를 자릅니다. 이것이 매년 나무의 수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정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이무어는 이 강한 전정을 늦겨울에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온이 화씨 20도, 섭씨 7도 미만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추울 때 전정하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가지나 나무 전체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배나무로 사과와 거의 동일하게 피라미드형 수형과 늦겨울 전정 시기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나무는 사과나무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 관리하지 않으면 목재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열매에는 덜 쓰게 됩니다. 따라서 배나무의 경우 수형을 잡기 위해 첫 몇 년 동안은 겨울 전정을 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나무가 성목 크기에 도달하면 보통 약 4년 후 겨울 전정을 최소화합니다. 이것이 세이무어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겨울에 전정을 많이 할수록 나무는 더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빨리 자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나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에 도달하면 겨울 전정은 아주 가볍게 하고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 여름 전정에 의존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핵과류로 사과나 배처럼 씨앗이 든 심지가 있는 대신 중앙에 커다란 씨가 있습니다. 핵과류는 전정 부위를 통해 침투하는 은여병이라는 질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정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자두는 사과나 배처럼 늦겨울에 전정하되 감염을 막기 위해 시판용 도포제나 유성 페인트로 상처 부위를 즉시 발라 밀봉해야 합니다. 또한 자두는 나무 밑동이나 주간에서 위로 곧게 뻗어 오르는 왕성한 가지인 흡지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흡지들은 절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겨울마다 이들을 바짝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를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 나무는 체리입니다. 체리 역시 핵과류이므로 자두와 마찬가지로 상처 치유 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리는 매우 빨리 높게 자란다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리 나무를 자연 상태로 두면 모든 열매가 손이 닿지 않는 꼭대기에 열립니다. 따라서 체리의 겨울 전정은 매년 주지를 잘라 높이를 약 12% 정도로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곰팡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도록 측지를 솎아내어 나무 중심부까지 빛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무는 복숭아이며 오늘 논의하는 7가지 나무 중 가장 섬세합니다. 복숭아는 이포그라들병에 취약하며 사과나 배보다 더 세심한 전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별한 관리의 보상은 잘 전정된 복숭아 나무가 엄청난 양의 수확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복숭아의 핵심은 피라미드형보다는 중심이 비어있는 술잔 모양으로 전정하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제대로 익기 위해 모든 가지에 최대한의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 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3, 3개의 주요 수형 가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도록 유도하며 매년 겨울 측지를 약 6인치 정도로 잘라 결실지 형성을 촉진합니다. 여섯 번째 나무는 살구입니다.
살구는 복숭아와 매우 유사하게 중심이 비어 있는 술잔 모양을 사용하며 햇빛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살구는 복숭아보다 추위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전정 시기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가 지나고 꽃눈이 부풀기 직전인 늦겨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살구는 세균성 수간궤양병에 걸리기 쉬우며 이를 방치하면 나무가 금방 죽을 수 있으므로 질병 징후가 보이는 가지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나무는 마르멜로입니다. 마르멜로는 사과나 배와 같은 장미과에 속하며 동일한 피라미드형 수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르멜로는 사과나 배보다 훨씬 덜 왕성하게 자라므로 전정을 아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사실 마르멜로는 주로 고사하거나 병든 가지만 제거하고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수형만 잡아주면 됩니다. 마르멜로는 전년도에 자란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강한 전정은 피해야 합니다. 가지를 너무 세게 자르면 결실지를 모두 제거하게 되어 수확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1월에 전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과, 배, 자두, 체리, 복숭아, 살구, 마르멜로 이 7가지 나무는 모두 늦겨울에 휴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휴면 중일 때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정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꽃눈이 부풀기 시작하는 봄까지 기다린다면 결실지를 잘라내게 되어 수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 가을이나 초겨울에 전정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가 병들거나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이 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수확량을 3배로 늘리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이무어가 말하는 전정의 과학으로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2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나무의 에너지 배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겨울 전정은 나무가 휴면 중인 늦겨울에 수행하며 목적은 나무의 수형을 잡고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 전정은 성장을 자극합니다. 겨울에 나무를 많이 전정할수록 이듬해 봄에 더 빨리 자랍니다. 가지를 제거하면 나무가 잃어버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새순을 밀어내며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름 전정은 늦여름, 보통 8월 첫째 주에 수행합니다. 여름 전정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 전정은 당해 연도에 자란 성장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에너지를 목자의 대신 열매를 맺는 대로 유도합니다. 세이무어가 권장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겨울에는 수형을 잡고 고사하거나 병든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구조 전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늦여름에 모든 주지 끝을 6인치로 짧게 자르고 바깥쪽 눈 위에서 자릅니다. 그리고 주지에서 나온 측지는 3인치로 줄이고 측지에서 나온 새수는 1인치로 줄입니다. 이 여름 전정이 결실을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겨울 전정과 병행하여 이를 수행하면 수확량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이무어는 나무가 성목 크기에 도달하면 표준형 나무의 경우 보통 약 4년 후 겨울 전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최소화란 고사한 가지나 서로 겹치거나 마찰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정도로 1년에 2~3번의 구조적 절단만을 의미합니다. 성목이 된 나무를 겨울에 강하게 전정하면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만 쏟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턴은 처음 4년 동안은 수형을 잡기 위해 강한 겨울 전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열매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벼운 겨울 전정과 과감한 여름 전정을
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의 에너지를 파이프를 흐르는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는 잎의 광합성을 통해 얻는 에너지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이 에너지를 세 가지 경쟁적 요구사항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목재를 만드는 성장, 둘째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관리, 셋째는 열매를 맺는 번식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나무는 항상 번식보다 성장과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나무의 진화적 목표는 햇빛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대한 커지고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원사로서 여러분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나무가 관리하기 쉬운 크기로 작게 유지되기를 원하며 에너지를 열매 생산에 최대한 쏟기를 원합니다. 겨울 전정은 가지를 제거하며 이는 나무의 잃어버린 목재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이 자라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무는 봄에 왕성한 새순을 밀어내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새순들은 대부분 영양 생장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목재를 더 많이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여름 전정은 다릅니다. 여름 전정은 나무가 이미 그 해의 성장을 마친 후에 수행됩니다. 늦여름에 그 새순들을 짧게 자르면 성장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나무는 더 자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나무는 그 에너지를 꽃과 열매를 맺는 짧고 뭉툭한 가지인 결실지를 형성하는 대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확량을 3배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겨울 전정을 사용하여 나무의 모양을 잡고 불필요한 목재를 제거하고 여름 전정을 사용하여 나무가 영양 생장 대신 결실지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이무어가 전정 자체를 과학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가지를 무작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나무의 생물학적 기제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화씨 20도 미만일 때 너무 이른 겨울에 전정하면 나무를 죽일 위험이 있습니다. 꽃눈이 부풀기 시작한 너무 늦은 봄에 전정하면 결실지를 제거하게 되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전정을 완전히 건너뛰면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만 쏟아부어 열매는 거의 없고 거대한 나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수확량을 3배로 늘리는 또 다른 요소는 수영입니다. 이것은 세이무어가 그의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원예 서적에서 권장하는 전통적인 중심이 비어있는 술잔 모양은 사실 뒷마당 과일 나무의 가장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술잔 모양의 길게 뻗은 가지는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꺾이면 그 해의 수확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었을 결실지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무어는 훨씬 튼튼하고 꺾일 위험이 적은 짧은 가지를 가진 피라미드형 또는 방추형을 권장합니다. 또한 피라미드형은 비치나무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하여 과일의 품질을 높이고 질병을 줄여줍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온이 화씨 20도 이상이고 나무가 아직 휴면 중인 1월이나 2월에 전정톱과 가위를 들고 사과나무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사한 나무와 나무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뻗은 모든 가지를 마디에서 바짝 자릅니다.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나 수형을 살피고 나무의 구조를 형성하는 삼블라게의 주요 주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각 주지를 바깥쪽 눈 위에서 잘라줍니다. 모든 절단면은 눈 위 4분의 1인치 지점이 되도록 하고 자두, 체리, 복숭아, 살구 같은 핵과류를 작업할 때는 상처 부위에 도포제를 바릅니다. 그 다음 배나무로 넘어가서 정확히 똑같이 합니다. 이어서 자두,
체리, 복숭아, 살구, 마르멜로 순으로 진행합니다. 7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전체 과정은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수형을 잡기 위해 처음 4년 동안 매년 1월에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5년째는 아주 가벼운 겨울 전정으로 전환합니다. 고사한 가지만 제거하거나 너무 길어지는 가지 몇 개만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의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여름 전정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 8월 첫째 주에 각 나무로 돌아가 모든 주지 끝을 6인치로, 측지는 3인치로, 측지에서 나온 새수는 1인치로 짧게 자릅니다. 나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매년 8월에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세이무어가 영국의 농장에서 사용했고 수만 명의 자급자족 정원사들이 평범한 뒷마당 과일 나무를 고생산성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5년 차에 수형이 잡히고 여름 전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2년째 20파운드의 열매를 맺던 사과나무는 이제 60파운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배나무는 15파운드에서 45파운드로, 자두나무는 10파운드에서 30파운드로 늘어납니다. 5년 후에 이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형은 튼튼하고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며 30피트 높이의 가지에 닿기 위해 사다리를 타는 대신 땅에서 사과를 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일나무의 에너지 배분 생물학을 이해하고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을 병행하여 에너지를 목재 생산에서 열매 생산으로 유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수확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정은 연례 행사입니다. 매년 겨울에 전정하고 매년 여름에 전정합니다. 나무는 그대로 두면 항상 목재를 만들고 햇빛을 경쟁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나무의 평생 동안 이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사로서의 역할은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열매 생산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강한 구조적 전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기온이 화씨 20도 이상이고 나무가 아직 휴면 중인 늦겨울입니다. 그리고 여름 전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8월 첫째 주 전후인 늦여름입니다. 이 시기를 잘 따르면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겨울에는 모양을 잡고 여름에는 결실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7가지 과일나무, 사과, 배, 자두, 체리, 복숭아, 살구, 마르멜로. 1월이나 2월의 겨울 전정으로 피라미드 수형을 잡고 고사한 가지를 제거합니다. 8월에 여름 전정으로 당해 연도의 성장을 짧게 잘라 결실지 형성을 촉진합니다. 처음 4년 동안은 강한 겨울 전정을, 그 이후에는 가벼운 겨울 전정과 과감한 여름 전정을 평생 유지합니다. 그 결과 수확량이 3배로 늘어납니다. 사과 20파운드가 60파운드가 되고 배 15파운드가 45파운드가 되며 자두 10파운드가 30파운드가 됩니다. 비료나 농약, 특수 장비를 사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과일나무가 에너지를 배분하는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전정을 통해 그 에너지를 목재에서 열매로 유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존 세이무어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영국의 수만 명의 자급자족 정원사들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그 차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수확하기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무가 에너지를 무성한 가지에 흩어진 수많은 작은 과실 대신 적은 수의
더 큰 우수한 과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품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겨울에는 모양을 잡고 여름에는 결실을 유도하십시오. 이것이 뒷마당의 과일 나무를 관상용 식물에서 본격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정이 잘 된 나무는 매년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부러지지 않고 열매의 무게를 견딥니다. 하지만 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전혀 되지 않은 나무는 영원히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너무 크게 자랄 것이고 열매는 너무 적게 맺힐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쪼개질 것이며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겨울 폭풍에 수십 년의 잠재적 수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년 여름만을 위해 전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릴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오래 살 나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열매를 맺을 나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와 5년 만에 땔감이 될 나무의 차이는 여러분이 나무의 평생 동안 매년 1월과 8월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뒷마당의 과일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의 잊혀진 필수적인 기술과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십시오. 지식의 다음 수확도 곧 공유될 예정입니다.